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기 평가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VOD 서비스 어땠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시간의 교육 현안 문제, 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조선일보사에다 요청하시죠. 이런 점이 궁금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조선일보 VOD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어. 그럼 뭔가 아이디어가 많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첫 시간에는 인사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8월 27일 날 실시가 되었던 대입 간소화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에게 해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난달에 이미 성적이 나왔죠. 9월 27일 날 성적이 나왔는데 이 9월 모의평가와 대비해서 실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수능시험이 앞으로 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래서 일단 그 수능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국어가 A, B로 나뉘게 되고요. 수학도 A, B입니다. 영어도 A, B예요. 근데 국어 A, B와 수학 A, B는 계열별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국어 B, 수학 A고요. 이과는 국어 A, 수학 B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31%가 쉬운 A형을 선택했고 68%가 어려운 B형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회는 10과목 중에 2개, 과학은 8과목 중에 2개를 골라서 시험 보게 되고, 문과는 또 거기에다가 제2 외국어까지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6월 시험과 9월 시험을 보시면 6월과 9월 시험을 가지고 평가원서 실시했는데 그 시험의 난도를 보고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수능에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출제위원들이 다 그 스탠바이를 좀 하고 있을 그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6월과 9월 시험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니까, 아, 맞아. 9월 시험이 저랬지. 라고 파악을 하시고, 아, 그러면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겠더라. 물론 이것을 학생이 볼 수도 있고, 엄마가 볼 수도 있는데요. 엄마들은 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시고요. 애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애를 불러다가 앉혀 놓으시고, 야, 이만기 선생이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대. 너 한번 들어봐라. 이거 뭐 길지 않아요. 10여 분,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우유 한 잔 먹을 시간이니까 우유 한 잔 마시면서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불러오셨습니까? 그러면 출발합니다. 자, 국어부터 보시죠. 국어는요, 9월 시험에서 A가 어려웠고 B가 쉬웠습니다. 원래 논리대로 하면 A가 쉬운 시험이고 B가 어려운 시험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국어 A가 어려웠고 국어 B가 쉬웠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니, EBS 교재에서 70%가 나왔는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EBS에서 70%가 나왔다는 거 하고 수능 시험이 쉽다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70%가 연계가 됐다는 거 하고 쉽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제를 꽈서 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강조 말씀드릴 것은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 이 문법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A형은 5문제고요. B형은 6문제인데 그 문법이 변별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오히려 문학은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당부하고 싶냐면 어차피 올해 EBS 교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데 제 1순위가 문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EBS 교재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실제 9월 모의평가입니다. 거의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나온다는 거하고 쉽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EBS 교재와 연계된 문제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이걸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실제 수능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용이 비슷하고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고 물어보는 문두의 의도가 비슷하고 답지가 비슷하며 보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바보가 낸 다음에야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수능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EBS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는데 무엇이 가장 관건이라고요? 아마 여러분을 울리고 웃는 것은 국어에서 문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과생들이 보는 국어 A의 경우는 이 독서 지문이 가장 관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문학 지문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에게는 문법, 특히 고전 문법이 관건일 수 있겠지만 이과 애들에게는 과학과 기술 지문, 문과 애들에게는 인문과 사회 지문이 관건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특히 국어 A는요. 어렵게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의대생도 다 A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생을 변별시키기 위해서는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국어 A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다음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수학은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또 나와도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국어, 영어, 수학, 공이 다 EBS 교재가 위력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EBS 교재의 위력이 가장 떨어지는 과목이 뭐냐? 수학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학은 역시 이제 EBS 교재를 잘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위력이 떨어지는 게 수학이 아니겠냐. 그래서 수학은 EBS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개념과 유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EBS에서 똑같이 나와도 못 풀어요. 예, 어떻게 그 많은 걸 외우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EBS 교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유형과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이거 EBS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은 EBS 교재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이것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강의 내용을 1, 2학년이 보고 있다면 특히 2학년 때 기백, 다시 말하면 기하와 벡터는 선행학습을 해주는 것이 조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개의 공부의 패턴이 있고 공부의 길이 있지만 적어도 EBS 교재와 유형 문제 스타일까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EBS 연계 교재까지는 꼭 풀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잘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어요. 영어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EBS 교재의 위력이 아주 큽니다. 왜? 지문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런데 EBS 교재가 똑같이 나오니까 뭐가 필요 없죠?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요. 앉아가지고 교재 뒤에 나오는 그 해석만 봐도 유용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EBS 교재 가운데 위력이 제일 큰 게 결국은 EBS 교재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EBS 교재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뭐 외우세요 그냥. 지문 똑같이 나오잖아요. 도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죠. 공부가 안 되면 그냥 맨 뒤에 나오는 영어 한글 해석만이라도 읽어주시면 한 20개 지문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영어 시험을 교재에 똑같이 내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영어는 EBS 교재를 보는 것이 유용하고요. 또 듣기 얘기하겠습니다. 듣기는 말입니다. 그 어떤 친구분 이 헤드폰을 끼고 듣기 연습을 하는데 안 됩니다. 듣기는 헤드폰을 끼고 하지 말고 스피커를 통해서 멀리서 듣기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역시 듣기도 EBS 교재가 위력적이고요. A형은 쉽고 B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수능 시험에서 A형은 쉽고 B형은 어려워요. 물론 이 영어 A, B형은 올해 고2, 고1은 해당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A, B형이 통일되기 때문에 하나로 그죠? B형 범위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지금 어휘나 영어 듣기나 영어 문법이나 공이 EBS 교재의 위력이 아주 큽니다. 물론
독해도 마찬가지고 실전 나머리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영어는 EBS 교재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시겠죠? 그죠? 참 이건 누추한 얘기지만 EBS 교재가 영어 시험에서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EBS 교재를 잘 보는 길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사회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예, 사회과학도요. EBS 교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뭘 봐야 되냐면 보기, 도표, 그래프, 사진, 그림. 여러분 문제를 실제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EBS 교재의 사진, EBS 교재의 도표, EBS 교재의 그림, EBS 교재의 그래프가 그대로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EBS 교재 위력이 큰 게 1번이 영어예요. 2번이 국어예요. 3번이 사탐이에요. 4번이 과탐이에요. 5번이 수학이고 6번이 제2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표, 그래프, 사진 등등 특히 다시 말하면 뭉뚱그려서 보기를 철저하게 봐주시면 사회 공부는 한 방에 끝납니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EBS에서 똑같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어쨌든 늘 나오는 얘기니까 사회는 EBS 교재를 보시라. 과학은요. 수학과 더불어서 오답 노트가 필요한 과목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난도가 워낙 과목이 많으니까 난도가 들쭉날쭉하지만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올해 쉽고요. 작년에 쉬웠던 과목은 올해 어려운 것이 관건인데 무엇보다도 과학인 경우도 다시 말하면 도표나 그림, 사진, 그래프 다시 말하면 보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은 EBS 교재가 관건이죠. 또 시사 이슈니까 올해 있었던 이 과학에 대한 시사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한 9일부터는요. 신문을 매일 보셔야 돼요. 왜? 출제위원들도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있었던 과학 이슈를 실제 수능에 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풀 수가 있죠.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EBS 교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세요. 똑같잖아요. 오른쪽에 EBS 교재, 왼쪽에 실제 수능 9월 모의평가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겠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과학은 생활과학의 문제, 시사 이슈의 문제, EBS 교재를 철저하게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이 탐구학습, 이 탐구의 과정, 실험의 과정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과 더불어서 과학은 오답 노트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잘 보는 비결. 누가 뭐라고 해도 뭘 잘 보는 것이죠? 예, EBS 교재를 잘 보는 것인데요. EBS 교재 위력이 큰 과목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입니다. 2번이 뭐예요? 국어입니다. 3번이 뭐죠? 사회과학입니다. 4번이 수학이고요. 5번이 제2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할 거냐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을 결론은 역시 EBS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VOD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